오케이. Hi guys, 안녕하세요, 레몬이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요즘은 좀 뜸한데 좀 뜬금없죠? 캠핑 페어 같은데 매년 열리잖아요. 봄에 주로 열리는데 그럴 때 가봐도 뭔가 좀 새로운 게 없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없나요? 이게 해가 지날수록 매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신상품 출시하는 게 적어진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상품이 뭐가 나오지 궁금해져가지고 그거를 싹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제 눈에 띄는 것만죠.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니모 다이거 오즈모 텐트입니다. 2인용과 3인용이 출시가 되고요. 다이거라는 모델은 니모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드래곤플라이와 다이거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호넷일 줄 알았는데 드래곤플라이가 있는 게 좀 의외이긴 하네요. 아무튼 외관상으로 보시면 색이 바뀐 거 빼고는 크게 바뀐 게 보이진 않죠?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볼까요?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부분. 사진상으로 봐도 이 부분이 뭔가 수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비 오는 날 이 전실 공간에 뭔가를 둔다면 물이 튀어서 이 안쪽을 적실 수가 있는데 이 정도의 높이가 그걸 막아주는 이런 별도의 공간이 있는 거는 아주 괜찮아 보였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반쪽만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부분 되게 괜찮아 보였고요. 저는 보통 비 오는 날 배낭을 여기다 둬야 될 상황이면 레인 커버를 씌워서 두곤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출시가 되네요. 좀 더 바뀐 게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보면 이런 라인, 또 이너 텐트의 주머니 이런 부분이 좀 바뀐 것 같기는 한데 크게 바뀐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럼 뭐가 크게 바뀌었느냐? 니모, 다이거, 오즈모. 이 오즈모라는 이 단어가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단에 대한 표기입니다. 텐트 플라이에 오즈모 원단이라는 새로운 원단을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나일론 원단과는 좀 다르게 더 빠르게 건조되고 더 팽팽하고 100% 재활용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재활용 원단이면서 좀 특이했던 부분이 PFC 풀이라는 이 부분인데요. 오즈모 원단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2021년에 100대 혁신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럼 PFC가 뭔데 저렇게 선정이 될 만큼 대단한 거냐 궁금하시지 않나요? PFC는 아웃도어 용품들의 방수를 처리를 하기 위한 화학 처리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PFC라는 저 화합물이 환경이나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브랜드들이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익숙한 브랜드라면 피엘라벤 정도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 니모도 함께 동참을 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진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PFC 프리를 적용한 그런 텐트를 출시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다가 링크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니모는 이미 올해 2021년 아니지 2022년인가? 아무튼 이런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건 좀 알려주지, 그죠? 발포 방석이라고 해야 되나? 시퍼라는 방석을 출시를 했는데 100%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서 만든 그런 방석이라고 하고요. 새 제품들 왜 폴립 포장, 비닐 포장 많이 하잖아요. 비닐 포장을 줄이기 위해서 DAC와 함께 폴리백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텐트 폴 전용 가방을 따로 제작을 해서 최대한 비닐 사용을, 폴리백 사용을 줄이는 노력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되게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야기가 딴 데로 빠졌으니까 다시 니모로 돌아와서 기존의 니모 모델의 가격은 이 정도였는데 니모, 다이거, 오즈모의 가격도 동일하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괜찮네. 그리고 니모 매트도 신상품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 매트는 텐서 알파인, 제가 예전에 리뷰로 전해드렸던 매트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셨고 제 주변 지인들도 많이 샀어요. 정말 만족도가 높은 그런 매트입니다.
텐서 시리즈의 인슐레이티드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인슐레이티드 모델이라 하면 조금 더 단열 처리가 더 잘 되는 그런 매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엄청나게 큰 변화는 없지만 R밸류가 변화합니다. R밸류가 3.5에서 4.5로 이 정도면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안에 플라스틱 필름으로 교체를 해서 R밸류를 높여주고 무게는 동일하게 가져가는 신상품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온도에 따른 R밸류 표를 한번 보시면 웜 슬리퍼, 콜드 슬리퍼 좀 자세하게 있는데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놓고 보시고 이 이상이면 겨울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도 보셨지만 R밸류가 4.2 여기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동계에도 사용하기 아주 괜찮은 매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약간 재미있던 사실은 니모에서 원래 R밸류 표기를 안 했거든요. 자기네들 뭔가 고집스럽게. 근데 은근슬쩍 이렇게 이제는 R밸류를 표시를 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고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비가그네스의 신상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가그네스 코리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내주신다고 하긴 했는데 연말이라서 그런지 3, 4일째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최대한 찾아본 내용으로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가그네스 와이오밍 트레일 텐트가 출시가 됩니다. 이 아래 주황색 모델이 이전에 출시됐던 모델인데요. 단종됐다가 지금 새롭게 출시된다고 해요. 2022년에 익숙하지가 않네요, 아직은. 모습만 놓고 보면 단종되기 이전과 거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근데 좀 고급스러워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와이오밍은 미국 서부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2인용과 4인용은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2인용은 이너룸 1개에 전실이 있고요. 4인용은 이너룸 2개에 가운데 전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투룸 형태죠. 2인용은 한 2명 정도가 쓰기 딱 적당해 보이고요. 4인용은 방이 2개니까 4인, 넉넉하게는 3인이 쓰기는 아주 적당할 것 같네요. 근데 이 전실이 생각보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서 이너 텐트 하나를 띄면 전실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긴 하겠네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폴이 4인용은 하나, 둘, 셋, 4개, 2인용은 하나, 둘, 셋. 되게 설치가 간단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궁금하긴 하다. 이 텐트는 일반 캠핑용 텐트이기 때문에 4인용은 무게가 한 10kg 정도 된다고 하고요. 2인용은 5kg 정도. 비가그네스를 경량 백패킹 텐트만 만드는 브랜드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던데 정말 다양한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 정도, 4인용은 110만원, 2인용은 80만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재미있는 업그레이드?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재미있는 업그레이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텐트인 카퍼스퍼, 이 텐트가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5인용이 출시가 되고요. 롱 버전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롱 버전은 길이가 20cm 정도 길어진다고 하고요. 5인용은 저는 이거 진짜 높이만 150cm예요. 높이만. 이거 너무 키워둔 거 아닌가요?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짧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키가 많이 크신 분들은 롱 모델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5인용 모델 같은 경우도 원래 카퍼스퍼가 4인용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4인용을 사용하시는 분이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니즈가 있으니까 이런 모델을 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카퍼스퍼 가벼운 텐트를 크기를 좀 많이 키워놨으니까 무게는 좀 더 나가겠죠. 그래서 3.3kg 정도 무게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가격도 좀 비싸지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침낭은 해외 잡지 같은 데서도 되게 주목하고 있는 침낭이었는데요. 비가그네스 로스트 레인저 3&1이라는 침낭입니다. 기존에 있던 로스트 레인저 침낭을 업그레이드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가그네스가 한국에서는 텐트가 좀 유명한 편인데 사실 이렇게 다양한 침낭이 출시가 되고 있고 침낭으로 유명세를 탄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내피와 외피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외피는 7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내피는 마이너스 7도, 같이 쓰면 마이너스 18도까지 사용이 가능한 그런 침낭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외피만 사용할 수도 있고 내피만 사용할 수도 있고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3&1 한 개로 3가지로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것 같고요. 이 정도 온도면 저는 사용을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추위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은 오모바지 입고 패딩 입고 겨울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침낭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침낭과 매트가 결합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특이하게 새로운 부분은 아니라 이름도 더 빅 아그네스 시스템이래요. 네,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빅 아그네스가 처음에 유명세를 얻게 됐거든요. 기존에 있던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빅 아그네스에서 백팩 라인도 새롭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L&T 아시죠? L&T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공식으로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쓰레기 가방이 포함이라고 해요. 7리터 정도 되는 쓰레기 가방이 포함이고 그냥 뭐 하나 출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20m에서 63m까지 경량 배낭, 장거리를 위한 배낭, 백패킹 그런 걸 위한 배낭, 뭐 데이백 정말 다양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디자인도 빅 아그네스스럽네요. 그리고 재활용 원단을 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L&T와 함께하는 캠페인인 만큼 수익의 일부를 기부를 한다고도 하네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MSR에도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MSR 로우다운 리모트 스토브 어댑터, 이름이 되게 길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은 되게 있어 보이는 이런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하는데요. 직결식이라고 하죠. 스토브와 이소가스를 직접 연결하는 이런 방식을 직결식이라고 하는데 발음도 좀 안 되네. 이런 부품, 앞에서 얘기한 이 거창한 이름의 부품을 이용을 해서 호수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가격도 50불로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받침대도 있고 이런 호수형이 좋은 게 무게중심을 낮춰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추운 날씨에 가스를 다른 쪽에 둬서 가스가 어는 거를 조금 더 방지해주는 있으면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MSR 제품 살펴보기 전에 좀 재밌는 제품을 발견해서 핫 벤또라는 그런 제품인데요. 저는 처음에 되게 기발했어요.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 출시한 그런 제품인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발열 도시락과 비슷한 컨셉인데 발열팩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충전한 배터리를 이용해서 데워주는 그런 벤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니까 제가 직접 메일도 보냈었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우선 한국에는 출시를 아직 할 계획은 없고요. 우리 제품은 엄청나다 하는 그런 메일만 회신을 받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버튼을 눌러두면 온도가 67도에서 73도, 이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서 안에 있는 음식물을 데워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게가 1kg. 와, 이거 엄청 무거운 무게잖아요. 거의 텐트, 가벼운 텐트 하나 무게가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가격도 12만 원에 아마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비싸고 무겁다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는 제품이긴 했지만 그래도 참신한 건 같아요. 또 우리나라가 배터리 강국이잖아요. 이런 거 가볍게 출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다시 MSR로 넘어가서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요. MSR 프리라이트 시리즈가 출시가 됩니다. 이런 텐트들인데 프리라이트 1, 2, 3에서 1인용, 2인용, 3인용이 출시가 됩니다.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무게였습니다. 무게가 엄청 가볍더라고요. 1인용이 740g, 2인용이 910g, 3인용이 1kg 정도밖에 안 되는 엄청 가벼운 텐트가 출시가 됩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250g 정도 무게를 줄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MSR 뿐만 아니라 모든 텐트 브랜드들이 두 가지 무게를 표기를 합니다. 패킹 무게와 미니멀 무게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패킹 무게 차이는 250g 이상 차이가 나는 아주 무게를 많이 줄인 그런 모델이 출시가 되는구나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상식 하나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ASTM F1934-98 이름 진짜 어렵죠? 근데 뭐 별거 없고요. 1998년에 시작된 텐트 무게 표시 통일 규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트 무게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뭐 잔뜩 적혀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4가지로 표기를 합니다. 두 개씩 묶어서 패킹 무게, 최소 무게, 트레일 무게라고도 표기를 하곤 하는데요. 최소 무게는 텐트 본체, 플라이, 그리고 텐트 폴까지 포함한 이 무게를 최소 무게, 트레일 무게라고 부르고 그 외의 모든 것들, 팩이라든가 가이라인, 가방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 무게를 패킹
패킹 무게라고 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할 때는 팩이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뭐 가이드라인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기도 하고, 또 수납 가방을 사용을 안 하고 따로 수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패킹 무게가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하는 그런 무게라고 생각해서 패킹 무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브랜드들은 보통 최소 무게를 강조를 하는 편인데, 우리는 제품 선택을 할 때 최소 무게보다는 패킹 무게를 참고를 해서 이 텐트는 이 정도의 무게가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된다는 그런 상식. 다시 MSR 신상으로 돌아가 보면 폴은 이스턴 폴에서 DAC 폴로 변경이 되고요. 재밌던 부분은 MSR 영상을 보시면 프리라이트는 비가그네스와 니모보다 더 가볍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경쟁 모델을 언급하는 부분은 되게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너 텐트 입구 부분이 이전에는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직선으로 곡선이 없는 지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없이 직선으로 바꿔서 손쉽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강조를 했고요. 프리라이트 시리즈 같은 경우는 무게가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텐트였습니다. 다음은 MSR 허바허바가 컴백합니다. 허바허바가 컴백을 하는구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노란색. 드디어 노란색 커버허바가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란색 커버허바가 한때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판매가 된 적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죠?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무게가 390g이나 가벼워졌대요. 이전 허바허바도 되게 가벼운 텐트였는데 1인용이 950g, 2인용이 1.3kg, 3인용이 1.5kg 무게로 아주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요. 패키지 무게와 미니멀 무게를 확인을 해보면 패키지 무게 중에 3인용 같은 경우에는 710g. 와, 진짜 엄청 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무타허바라고 해서 3인용, 2인용 이상에는 무타허바라는 이름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허바허바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한다고 합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가벼운 원단과 가벼운 소재를 사용한 건 당연한 일일 테고, 그 외의 특징은 직사각형 구조가 죽는 공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역시 커브가 없는 이너 텐트의 지퍼, 그리고 이스턴 폴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앞에서 살펴봤던 프리라이트는 이스턴에서 DAC로 넘어갔는데 허바허바는 원래 DAC였거든요. 네, 이스턴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전 모델은 NX라는 이런 표시가 붙었어요. 근데 이런 NX라는 표시 없어지고 무타라는 이름도 없어지고 허바허바로 모든 이름을 통일을 한다고 하네요. 가격은 이 정도 수준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사진 때문에 노란색 허바허바를 샀거든요. 근데 이때의 명성만큼 과연 인기를 끌지는 모르겠지만 출시가 되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상품은 아닌데 솔로 스토브 리미티드 모델이 출시가 돼서 이거를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엘리멘탈 컬러 시리즈라고 해서 재, 물, 흙, 모래, 점토를 형상화하는 그런 칼라로 한정판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솔로 스토브에 칼라가 입혀진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가지 모델에 5가지 칼라로 출시가 되는 제품입니다. 특이했던 부분은 원 트리 플랜티드라고 해서 나무를 심는 캠페인과 파트너십으로 이 제품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태우는 나무보다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하던데 뭔가 생각이 약간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긴 했습니다. 원트리 플랜티드에 관련된 영상은 링크 역시 남겨드릴 테니까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한 개는 꼭 갖고 있다는 소토 미니 토치 다들 갖고 계시죠? 이 소토에 대한 시상품을 한번 살펴보죠. 레귤레이터 스토브 ST340이 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다 어려워요. 부탄가스를 쓰는 스토브로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 약간 좀 이야기를 다른 데로 잠깐 빼보자면 왜 이소가스가 아니라 부탄가스였을까? 하는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나요?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일본 고아웃 캠프를 한번 가보겠다고 해서 일본으로 캠핑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소가스를 파는 장소가 거의 없고 이소가스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 그런 시장 때문에 이소가스보다는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제 뇌피셜을 잠깐 얘기를 해봅니다. 이전 모델 ST310에 비해서 340은 딱 봐도 화구의 모양이 좀 달라졌고요. 크기가 좀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열량도 좀 더 높아졌고 기존에는 이 점화 장치가 되게 불편했는데 이 부분도 바뀌었다고 해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스토브에 전용 그릴도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 아시죠? 그릴에 구워 먹는 고기 맛 예술인데. 뭐 아무튼 미니멀 그릴 ST3100.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이 그릴을 사용을 하려면 이런 전용 테이블도 필요하다고 해요. 아무튼 이 상술 뭐 이외에도 스토어에서 여러 가지 신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었지만 이 정도만 딱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스토브 하니까 또 스토브로 유명한 프리머스에서도 신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캠프파이어 컬렉션과 백패킹 컬렉션으로 해서 신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요 손에 들고 있는 요거겠죠? 진짜 이쁘지 않나요? 먼저 캠프파이어 컬렉션은 알리카와 모자라는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화구가 있는 듀얼 스토브고요. 또 뚜껑이 분리가 돼서 냄비 받침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냄비 받침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모자는 2버너가 아니라 1버너, 화구가 하나밖에 없는 모델이죠. 알리카는 가격이 이 정도 되고요. 모자는 180불 정도 되는 이 가격을 형성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무게는 알리카가 4.5kg 정도 되고요. 모자는 뭐 한 반 정도 무게 되겠죠? 프리머스는 매년 이렇게 디자인이 정말 이쁜 스토브가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백패킹 컬렉션은 라이트 X 라지 사이즈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원래 이전에 있었던 라이트 X 라지 스토브인데요. 기존의 L 사이즈에서 크기가 좀 커진 그런 모습이죠. 근데 새롭게 출시되는 친구는 거의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뚜껑이라든가 작은 디테일이 변화됐다고 하네요. 스토브를 살펴보는데 이 친구 빼먹으면 좀 서운하긴 하죠. 이건 그래서 신상품은 아니긴 한데 모양이 좀 특이해서요. 잼민이 아니라 재민이 스토브입니다. 모양 정말 특이하지 않나요? 무게는 790g이고요. 3400W의 이소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스토브입니다. 또 이 친구는 e스포 어워드 상을 타기도 했고요. 리테일러 혁신상도 수상한 작년 한 해 되게 핫했던 그런 스토브라고 합니다. 가격은 16만원 정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레키에서도 새로운 폴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마카루라는 모델이 이미 있었는데요. 접이식으로 바뀌고 카본을 넣어서 폴이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이전에 마카루가 레키 폴 중에서도 좀 저렴한 라인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모델인데 그게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브랜드 그레고리에서도 신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그레고리 대표 모델인 발토르와 데바 소식입니다. 이터스도 정말 다양하게 있죠. 컬러도 다양하게 있고요. 회전 어깨끈과 특허를 갖고 있는 허리벨트로 편안한 착용감을, 통기성을 향상시킨 등판과 튼튼한 프레임, 또 세밀한 조정을 해서 좀 더 피팅을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바뀌었고요. 재활용 원단과 역시 PFC 프리 원단을 사용을 해서 환경과 인체를 생각하는 그런 신경을 썼고, 그 외에 다양한 디테일들이 많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이 카탈로그를 보다 보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가방이 아닐까 싶고요. 그레고리가 한국에서는 요즘은 조금 인기가 없긴 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백팩이긴 하죠. 정말 진짜 이 친구는 실물로 한번 보고 싶네요. 그리고 카탈로그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는 옵틱은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아쉽긴 한데, 근데 또 옵틱이랑 비슷한 뭔가 친구가 있던데 궁금해 죽겠네. 지금까지 2020년 새롭게 출시되는 신상 장비들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앞으로 이런 정보들을 차근차근 모아서 새해 초반에는 이런 정보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바 뿅!